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의 첫 방송입니다. 패키징 산업은 종이, 플라스틱 등의 재료는 물론 기계,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하는 이종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산업 간 협력 부족으로 시너지를 좀처럼 만들지 못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패키징은 패키징 관련 기업들이 하나가 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패키징 산업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패키징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가 구독자 여러분의 업무와 회사는 물론 국내 패키징 산업의 발전에 작은 씨앗이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3월 1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 꾹꾹! 2023년 4분기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기록 역시 깨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심화 정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는 조만간 일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산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축소와 0%대 성장 예측에 따른 패키징 기업의 매출 감소, 작업자 부족 등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할 것입니다. 중소 패키징 기업들은 다가올 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해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암담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패키징 기업이 신사업 진출, 수출 강화, M&A 추진,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패키징은 국내 중소패키징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기업과 포장인들은 올패키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모색하는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발표된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양패키징 남경호 센터장의 지속가능한 페트 맥주병을 위한 순환 전략입니다. 삼양패키징은 국내 최초로 무균 충전 시스템을 도입, 어세틱 사업, 용기 사업, 재활용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활용 사업 부문에서는 1995년부터 폐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 및 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페트병 순환경제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맥주 페트병의 요구물성에서는 차단성, 안정성, 친환경성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보호와 품질 보존을 위한 산소 차단성, 이산화탄소 투과성, 일광 차단성 등입니다. 맥주는 산소와 접촉할 때 산화가 발생하고 햇빛에 노출되면 일광치가 발생해 자연성 차단제로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갈색의 멀티레이어 페트병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색 3중막 페트 맥주병은 유럽 기준에서는 재활용 문제가 없으나 국내 재활용 특성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삼양패키징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 맥주제조사 3개사와 환경부, 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이 페트 맥주병 재질, 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계기로 경량화,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해중압 방식의 CR-페트 맥주병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소개된 삼양패키징 남경호 센터장의 지속가능한 페트 맥주병을 위한 순환 전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SP4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침 94/62/EC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재사용, 재활용 및 기타 형태의 회수를 촉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유럽 시장에 출시한 모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반환제도, 소재별 재활용 목표, 경제적 인센티브, 시장에 출시된 각 포장 유형별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최소 비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장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포장재와 구성요소에 포함된 유해물질과 재료 함량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설계해야 하고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포장은 생분해 포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침 94-62E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쇄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라비어, 오프셋, 플렉소 인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디지털 인쇄는 최근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쇄 기술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디지털 인쇄의 효율성과 유연성은 인쇄 기업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디지털 인쇄는 다품종 소량 생산, 개인화된 포장, 타깃 마케팅, 색상 가변성, 디자인 유연성, 금속 포유 및 엠보싱 등을 일관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쇄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재 시장과 관련이 깊은 패키징 기업들 역시 디지털 인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 기반 패키징은 종이, 판지, 골판지 등과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포장재로 최근 사탕수수, 콜라겐 등 셀룰로스로 만든 포장재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섬유 기반 패키징은 생분해성, 환경 친화성 등이 우수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통적인 판지, 골판지를 활용한 종이 패키징에서 벗어난 섬유 기반 용기, 병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 기반 패키징은 플라스틱에 비해 열적 특성, 내유성 등 패키징의 필수 특성과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국내외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랩, 파우치 등 섬유 기반 포장재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과 포장 특성에 맞는 포장재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로벌 패키징 기업은 미국의 연포장 제조사 프로암팩입니다. 프로암팩은 창의적인 패키징 솔루션, 최고의 고객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패키징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성, 혁신성, 참여성, 강렬함, 충격 등 5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 별도의 협력센터와 교육장을 마련해 고객과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연포장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암팩은 포장재 사용기업과 포장 전문가를 한데 모아 새로운 사고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시장 출시, 포장 맞춤화, 소비자 차별화 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키징 산업과 함께하는 국내 최대 포장 전시회 코리아팩 2024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코리아팩 2024에서 패키징 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확인해 국내 중소패키징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주식회사는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올패키징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대형 연합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패키징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미팅에 최적화된 대형 라운지, 기술 세미나, 현장 스튜디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관객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코리아팩 2024가 올패키징 회원과 올패키징 TV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지난 2월 많은 패키징 관련 단체들이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정기총회를 살펴보면 지난해 산업 동향은 물론 올해 시장 전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2월 22일 협회 사무실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철 지원 대표이사를 제12대 회장으로 재선출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김영철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플라스틱 포장용기협회를 이끌며 플라스틱 포장용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26일에는 사단법인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제30차 정기총회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포장기계협회는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제작 및 발간하고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수출 1000만 부를 기록한 에이스 기계가 황금손을 받았습니다.
27일에는 사단법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APD서울 2024 선포식, 패키지 디자인상 시상식, 그리고 신명석 플러스 X 공동창업자의 특별 세미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숙자 한국패키징디자인협회 회장은 올해 10월 열리는 APD서울 2024에 많은 패키징 디자이너와 포장인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 박문순 HY 한국야쿠르트 디자인팀장은 2023 한용교 패키지 디자인상을, 임수영 은성 정미린쇄 상무이사는 2023 장윤호 패키지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8일에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포장협회가 경기도 동탄의 공업포장회관에서 제21차 정기총회와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공업포장협회는 최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마련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대 이사장으로 정철수 일신산업 대표이사를 추대해 연임하게 됐습니다. 정철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에는 지난해 11월 코라스 공인시험 기관 인정을 획득한 한국플라스틱환경시험연구원 운영을 활성화해 중소, 중견기업의 판로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패키징 주식회사는 5월 말 독일 düsseldorf에서 열리는 세계 초대 인수산업전 드루파 2024에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올패키징 참관단은 6월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우리는 미래를 창조한다를 주제로 8년 만에 열리는 드루파 2024의 참관,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골판지와 판지 포장재 제조사, 모델그룹 탐방 등을 할 예정입니다. 유럽 패키징 기업의 선진화된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올패키징만의 차별화된 참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리바운드 효과와 친환경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를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요. 친환경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회용품과 다회용품, 그리고 친환경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회용기, 일회용품보다 다회용기, 다회용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텀블러, 에코백 등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텀블러는 일회용 컵을 대체하기보다는 수집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텀블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30배가 넘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최소 220번 사용해야 일회용 컵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코백은 최소 7,100회 이상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친환경적일까요? 각 가정과 사무실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또는 방치된 텀블러와 에코백은 재활용도 되지 않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올바른 친환경 포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진정한 친환경 패키징을 개발 및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패키징, 친환경 포장은 쉽게 정리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패키징 자체가 복잡하고 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패키징 산업과 기업은 지속가능한 패키징, 친환경 포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올 패키징이 지속가능한 패키징, 친환경 포장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할 것을 약속드리며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3월 1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눌러주세요.